반복문은 이 중괄호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변수 i를 사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반복을 무한히 반복 실행하는 반복문을 배우겠습니다. 이걸 무한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이 반복문의 중괄호 안에서요. 만약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번 모듈에서 두 번째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이 반복문이 i가 1인체로 실행되고요. i가 2인체로 실행되고요. i가 3인체로 실행되고요. i가 4인체로 실행되고요. i가 5인체로 실행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i가 3일 때요. 중괄호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이 도중에 다음번 i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i가 3일 때 요 나머지 부분은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본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걸 continue라고 합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무한 반복문하고 브레이크, continue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무한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for문을 사용하실 때에는 보통 for문의 괄호 안에 세미콜론 두 개를 써주십니다. 그러면 A, B, C 자리가 다 비어 있다는 걸 말해요. 자, 이 중에서 B 자리가 만약에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true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무한 반복문으로 동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그냥 외우실게요. 자, 두 번째, while문 괄호 안에 조건식을 썼었는데요. 조건식 대신에 true라고 적어보시면 얘가 바로 while문에서의 무한 반복문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외우실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예제 EX1101을 통해서 무한 반복문 한번 코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 하나하나 01, Alt 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도 보여드리는 코드와 똑같이 적어 보실게요. 자, 먼저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별문자 출력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중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확인하신 게 뭐냐면 이 중괄호의 내용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먼저 위에 정리에서는 이 자리에 세미콜론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 사실 이 반복할 조건식이요.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여기 안에 true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자, 그랬을 때 무한 반복문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중괄호가 무한히 반복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비워 놓습니다. 자, 이 코드를 먼저 분석해 보죠. 먼저 for문으로 들어갔을 때 i라는 변수가 선언되면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중괄호를 반복 실행하는 게 반복문이니까 얘를 반복 실행할 건데, 그런데 반복 실행하기 직전에 조건 검사한다 그랬죠. 그런데 조건 검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도 for문에서는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자리에 true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를 반복 실행하지 말지를 이 조건식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조건식이 무조건 true니까 이 중괄호가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경험하신 무한 반복문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보통은 for문에서 무한 반복문을 사용할 때 이 중간의 조건식을 그냥 비워 놓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무한 반복문에서 보통은 이 i라는 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예제 코드대로 실행하셔도 무한히 반복 실행되니까 무한 반복문이고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만 있어도 무한히 실행되니까 무한 반복문이에요. 보통은 무한 반복문에서 i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for문을 사용해서 무한 반복문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위에 정리해서 보신 첫 번째 무한 반복문이에요.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 하나하나 02,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고요. 아까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무한히 반복 실행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빨간색 버튼 눌러서 실행 중지시켜 주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위에 정리해서 보셨던 무한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될 조건식 자리에 true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반복해서 실행할지 말지를 이 조건식을 보고 결정하는 게 바로 while문인데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항상 true니까 이 중괄호가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빨간색 버튼을 눌러줘야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한 반복문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죠. 네, 조금 더 배우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예제 밑에 있는 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밑에 정리를 보시면 두 가지를 배우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쓰면 반복문 하나를 탈출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시 후에 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문 안에서 continue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다음 반복 회차부터 계속합니다. 네,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모듈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서는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기억부터 해보시는데요. for문에서는 세 번째 표현으로 가고 while문에서는 괄호 안에 조건식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먼저 기억해 보시고 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103이 있어요.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103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가 나왔고요. 실행 결과를 보실 때 항상 마지막에 띄어쓰기까지 또는 줄바꿈 문자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습관 들여보시죠. 자, 포문을 보시면 이 포문은 i가 1부터 7까지 반복이죠. 그런데 실행 결과는 1부터 4까지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드를 감싸고 있는 포문을 분석해 보시면요. 이 포문의 중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i가 1, 2, 3, 4, 5, 6, 7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i가 1일 때를 보시면 이 부문을 볼 거고요. 조건식 만족하지 않으니까 바로 내려와서 sysout 되겠습니다. i 한 칸 띄고가 출력이니까 1 한 칸 띄고가 출력되겠고요. i가 2일 때요. 조건식 볼 거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sysout 되겠죠. 그래서 2 한 칸 띄고가 출력되겠습니다. i가 3일 때요. 조건식 볼 거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sysout 실행되겠죠. 3 한 칸 띄고 출력되겠습니다. i가 4일 때요. 조건식 볼 거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sysout 실행되니까 4 한 칸 띄고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i가 5일 때인데요. 자, i가 5일 때를 보시면 if 문에서 조건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if 문의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실행이 되죠. 자, 예제 위에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브레이크 세미콜론은 해당 반복문을 하나 탈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쉬워요.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시면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중괄호를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if문은 반복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찾아서 그 반복문을 하나 탈출하는 건데 반복문이 어디에 있냐면 보통은 왼쪽 위에 있어요. 여러분 취업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왼쪽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브레이크 세미콜론 만나면 왼쪽 위로 화살표를 그리시면서 반복문을 찾으시는 겁니다. 반복문 찾았네요. 그러면 그 반복문을 탈출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이렇게 탈출하는 게 바로 브레이크 세미콜론입니다. 따라서 실행 결과는 1, 2, 3, 4가 출력되었다라는 겁니다. 쉽죠? 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104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104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1, 2, 3, 5, 6, 7이라고 출력되었습니다. 자,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포문을 분석해 보면 이 중괄호가 i가 1, 2, 3, 4, 5, 6, 7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분석이 끝난 부분은 과감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놓고 보시면 먼저 i가 1일 때 실행되면 if문이 있고 sysout이 있죠. if문의 조건식을 보시면 i가 1이기 때문에 조건식 만족하지 않고 sysout이 실행되겠죠. 자, 그러니까 콘솔 창에는 1 한 칸 띄고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i가 2일 때요. 조건식 보시고 sysout 2 한 칸 띄고가 출력되겠고요.
i가 3일 때 조건식 보시고요. sysout 3 한 칸 띄고 출력이 되겠고, 자, 그 다음 i가 4일 때요.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건 조건식이 true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if문의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continue가 실행되겠네요. 자, continue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반복 회차부터 계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i가 4일 때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음 반복 회차 i가 5일 때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for문은 전체적으로 i가 1일부터 7까지, 그러니까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반복이 되는 반복문이죠. 여기서 continue 세미콜론이 걸린 건 4회차 반복 시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4회차 반복 시점에서 이렇게 if문 타고 들어와서 continue가 실행이 됐죠. 다음 반복 회차부터 계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4회차는 실행을 끝내고 5회차부터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가 5인 상태로 다시 분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i가 5일 때 조건 보고 sysout, i가 6일 때 조건 보고 sysout, i가 7일 때 조건 보고 sysout 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 코드의 실행이 1, 2, 3, 5, 6, 7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for문에서 continue 세미콜론이 실행이 되면 어디로 간다는 거냐면 다음 반복 회차로 간다는 이야기는 for문에서는 이 i++로 가요. 그러면 i의 값이 1 증가하니까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continue 세미콜론이 만나면 break 세미콜론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왼쪽 위에 반복문을 찾습니다. 반복문을 찾아서 그 반복문의 세 번째 표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i++로 갑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는 continue 세미콜론을 만나면 for문에서는 결국 i++로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break 세미콜론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왼쪽 위에 있는 반복문을 찾아요. 그래서 그 반복문을 탈출하는 건 break 세미콜론이고 그 반복문에서 세 번째 표현으로 가는 게 바로 continue 세미콜론이다. 세 번째 표현으로 가는 이유는 보통 거기에 i++와 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직관적으로 다음 반복 회차부터 계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4회차 실행이 끝났으니까 5회차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시고 많이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밑에 보시면 continue의 실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for문에서 continue를 하면 요 C 부분으로 가고요. while문에서는 조건식으로 가고요. do while문에서도 조건식으로 갑니다. 정리해보니까 쉽죠? 별거 아니에요. 외워두시죠. 외워두시고 코드상에서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밑에 보시면 EX 하나하나 05가 있어요.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 하나하나 05,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으시면서 보시면 이 중괄호를 무한히 반복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괄호 안의 내용은 보면 아시겠지만 입력을 받아서 가위바위보 중에 제대로 냈으면 이제 탈출하는 거거든요. 탈출하기 전에는 무한히 반복하는 상황이다. 코드를 쓰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이죠?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 누르시고요. 자, 지금 빨간색 밑줄이 쳐지는 이유는 이 무한 반복문을 탈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10번 행은 지금 절대로 실행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상황은요, 여러분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따라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무한 반복문에서는 반드시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하시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한히 반복 실행할 내용이죠. 자,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먼저 if문이 없다고 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한히 반복 실행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sc.next를 사용해서 문자열 입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입력하라고 하고 입력받고 입력하라고 하고 입력받고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if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한히 반복 실행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두 번째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세 번째 무언가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if문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중괄호 실행이니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실행한다는 거죠.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실행하면 왼쪽 위로 화살표 뻗으신 다음에 반복문을 찾아서 그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니까 결국 브레이크 세미콜론 다음에는 15번 행으로 가서 프로그램 실행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건 이 조건식 부분이라고요.
자, 이 조건식을 해석하실 때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자바에서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하실 때 는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equals라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천천히 공부하시니까 지금은 받아들여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 두 문자열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코드에서 보실 때 인풋도 문자열이죠. 따옴표 가위라는 것도 문자열입니다. 자, 이 둘이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는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equals라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input.equals 괄호 열고 문자열 괄호 닫고 이런 표현을 쓰셔야만 됩니다. 일단 지금 기억하시고요. 뒤에 가면 정확하게 공부하시니까 정확한 공부, 디테일한 공부는 뒤에 가서 천천히 하시고 지금은 필요한 공부를 부담 없는 선에서 하시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풋이 만약에 가위와 같으면 얘가 true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false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input.equals가 다 뭐다? true 또는 false가 됩니다. 둘 다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러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넣는 true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두 단계에 걸쳐서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넣는 true를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에 되셨으면 잘하셨고 안 되셨으면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풋이 가위와 같냐 또는 인풋이 바위와 같냐 또는 인풋이 보와 같냐.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if문은 뭐냐면 파랭에서 입력받은 문자열이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이면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실행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말이 들리시나요? 따라서 반복 실행할 내용은 이거죠.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입력받은 문자열이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이면 반복문은 빠져나간다. 이 세 가지를 무한히 반복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코드에 의하면 가위바위보 제대로 된 입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을 받게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 먼저 가위라고 입력해 보고요. 바위라고 입력해 보고요. 뽀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입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 실행되고 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입력을 해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된 이렇게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위라고 입력했을 때 12번 행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실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제대로 된 입력을 받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관찰하실게요. 무한 반복문은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무조건 쓰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가 언제 제대로 된 입력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할지 사전에 미리부터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뭘 쓴다? 무한 반복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문을 썼으니까 브레이크 세미콜론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예제의 밑에 보시면 추가 연습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위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가위를 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하나 추가로 표현해주고 싶은데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한 번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보고 실행해보고 아니니까 옮겨가서 다른 데서 또 실행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옮겨서 실행해보고 됐다 하고 넘어가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서 한 번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이 문장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를 출력하되 아래의 무한 반복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자리에 어떤 코드가 올 수 있다 라고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수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의 정수들 중에서 3의 배수만 출력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아니면 출력하지 말고 3의 배수만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69, 12, 99 그렇게 되겠네요. 네, 필수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입니다. 4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각각을 A, B, C, D라고 놓고요. 입력한 값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죠. A부터 B까지 출력하되 C부터 D까지는 제외하고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 예에서 보시면 1, 10, 5, 8이 입력됐으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되 5부터 8까지는 제외하고 출력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번 모듈에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배우셨어요. 이 문제는 이 둘 중에 뭘 사용하는 문제일까요? 네, 고민해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입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정수, 그러니까 정수를 계속해서 입력을 받고요.
0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 0을 입력했으면 그때까지 입력했던 모든 수들의 합을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필수 문제고요. 이번 모듈에서 무한 반복문과 브레이크, 컨티뉴를 배우셨죠. 이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서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누적합, 예제 및 연습 문제가 이미 연습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연습이 덜 되셨으면 잠깐 멈추시고 돌아가서 연습하고 오실게요. 자, 이제 연습 문제 5번입니다. 무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실행 결과를 보이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자, 먼저 소지금이 주어져요. 그래서 소지금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를 사용하겠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면 사용한 걸로 가시고 더 많은 금액을 입력했으면 소지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출력해 주시고 소지금을 다 사용했으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해 주시는 걸로 구조를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번 모듈에서는 무한 반복문, 브레이크, 컨티뉴를 배우셨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라는 문제일까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 7의 배수가 아니면서 13의 배수인 수만 출력하되 자, 이 문제는 사실 continue를 사용하라는 표현만 없으면 포문 안에 if문만 사용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푸실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continue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셨는데 continue를 사용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이 문제 푸신 게 아니에요. continue와 관련해서 아까 배운 내용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 직접 떠올리실 수 있어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의 의도가 뭐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continue 공부가 잘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야 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한 반복문이 쓰입니다. 브레이크문과 함께 쓰였죠. 무한 반복문을 for문으로도 while문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문에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면 반복문을 하나 탈출하고 반복문에서 continue 세미콜론을 만나면 다음 반복 회차부터 계속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때 for문에서는 while문에서는 두 while문에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1부터 100까지를 출력하되 아래의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코드를 메인으로 옮기고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납니다. i라는 변수를 출력하고 있는데 i라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죠. 그래서 먼저 하실 건 이렇게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i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에러가 나지 않겠고요. 초기화까지 됐으니까 그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실행하고 처음으로 구행이 실행이 될 때는요, i의 값이 1이니까 분명 1 한 칸 띄고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실행하시면 이 중괄호가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되는 거니까 i의 값은 1인 채로 변경된 적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1111 무한히 반복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번째를 2로 바꾸고 세 번째로 3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따라서 출력한 직후에 i++를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2, 3, 점점점 무한히 실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되는 반복문이니까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100까지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100까지 출력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어떤가요? 만약에 i가 100과 같으면 이 위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탈출 조건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건식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sysout 직후에는요, i가 100일 때 이 sysout이 마지막으로 실행되도록 하시려면 sysout이 실행된 직후에 i가 100인지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0이라면 브레이크 세미콜론이라고 하시면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간단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아름답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 3의 배수만 출력하되 아래의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래요. 자, 아까 1번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3의 배수만 출력이죠. 그러면 먼저 주어진 반복문 구조를 여기 안으로 들고 오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i라는 변수를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고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13번 행의 내용이 반복문 안에서 반복 실행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까지 판단하신 거고. 자, 그 다음 15번 행을 보실 때 이 문장이 최초로 실행되는 건 i가 1일 때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출력되는 건 1 한 칸 띄고가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i++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int i에 1부터 100까지를 실제로 담아서 이 중괄호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는 중괄호에서요. i의 값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 열리는 중괄호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i가 100일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5번 행에서 마지막으로 i가 100일 때 얘가 실행되고 16번 행에서 i가 100일 때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i의 값은 16번 행에 의해서 100에서 101이 되었겠네요. 자, 그러면 17번 행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i가 100보다 크다면 브레이크 세미콜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뭐만 다르냐면 15번 행을 실행할까 말까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건이 붙었다는 거죠. 아까 1번에서는 이 15번 행을 그냥 무조건 실행했는데, 자, 이번 문제는 3의 배수일 경우에만 15번 행이 실행되도록 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15번 행만 조건을 다는 거죠. 어떤 조건? i가 만약에 3의 배수 2면 실행해라. 따라서 15번 행을 이렇게 조건식으로 간단하게 감싸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i가 3의 배수라면 이라는 조건은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되실까요? 조금 더 보기 좋게 들여쓰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실행해 보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모두 출력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4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A, B, C, D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가정하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 10, 5, 8이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출력하시는데 5부터 8까지는 제외하고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브레이크 컨티뉴를 연습시켜 드리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의도에 맞게 푸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해보고요. 자, 그러면 A, B, C, D를 입력을 받아요. 다음 문장에 안 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그냥 그게 가독성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한 문장은 이 문장이에요. 그러면 sysout. 자, 각 변수의 값을 요 언더바 자리에 출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밑줄 대신에 A+, 두 번째 밑줄 대신에 B, 자, 세 번째 밑줄 대신에 네 번째 밑줄 대신에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고요. 먼저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1엔터, 10엔터, 5엔터, 8엔터 해볼까요?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잘 나왔어요. 예상했던 결과죠.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10까지를 출력하되까지 해볼까요? 네, 제가 1부터 10까지라고 썼는데 사실상 A부터 B까지라고 쓰셔야 되죠. 그 다음 자, 이렇게 하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예시에서처럼 1, 15, 8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5부터 8까지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부터 8까지일 때에는 이 sysout 문장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sysout 자체를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문장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 sysout 문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자, 그게 바로 continue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C 이상이고 i가 D 이하라면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아니고 컨티뉴 세미콜론이요. 그러면 요 세 문장이 추가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해서 컨티뉴 세미콜론이 실행되면 어디로 가냐면 i++로 가죠. 따라서 컨티뉴 세미콜론이 실행되면 뭘 실행 안 한다? 26번 행을 실행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i가 C에서 D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면 요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죠. 해당 i는 출력되지 않겠다. 따라서 5부터 8까지는 출력되지 않겠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잘 나왔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3부터 7까지 5, 6은 제외하고 까지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되네요. 자, 만약에 무한 반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얼마를 출력했냐면 10을 출력했죠. 10은 B라는 값이죠. i가 B랑 같으면 브레이크 세미콜론 잡아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마찬가지 실행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하실 수 있겠나요? 자, 이 포문을 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는 연습은 많이 하셨죠? 네, 자, 이 정도의 변형이 자유자재로 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5부터 8까지는 제외하고 출력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5부터 8까지를 제외하고 출력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continue가 for문하고 달라요. for문에서는 continue 했을 때 다음으로 i++로 갔는데 while문에서는 조건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컨티뉴를 하기 전에 i++ 세미콜론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실행해서 1엔터, 10엔터, 5엔터, 8엔터 눌러보시면 네, 잘 나왔습니다. 그죠? 컨티뉴의 사용이 for문과 while에서 실행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저처럼 i++ 이렇게 추가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잘 이해하셨으면 for문으로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브레이크까지 배우셨으니까 무한 반복문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r문을 이용한 무한 반복문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한 무한 반복문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의 문제를 푸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보시고요. 자, 실제로 강의실에서 시켜보면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거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공부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건데요. 이 문제는 고급은 아니지만 자바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우시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공부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보드로 정수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요. 그 정수들을 모두 더해달래요. 그래서 누적합을 내는 건데 0 엔터를 누르면 반복을 그만두고 그때까지 입력한 정수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0이 언제 입력될지를 모르죠. 이거는 지금 요 한 줄 한 줄의 반복이 총 4번 실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실행한 사람이 0을 4번째 입력을 해서 그렇지 뭐 얘를 5번째 입력하든지 6번째 입력하든지 100번째 입력하든지에 따라서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미리 알 수 없죠. 자, 그런 경우에 무한 반복문을 떠올리시면 좋고요. 그러면 0 엔터를 누른 시점이 바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잡아야 될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누적합을 구하는 예제와 연습 문제에서 이미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그건 이미 할 수 있다고 보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를 입력받는 것까지 한번 적어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엔터를 눌렀을 때 int num에는 3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죠. 무한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복 실행할 이 두 줄을 무한 반복문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무한 반복문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한 반복문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 한 무한히 반복 실행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취업하시기 전까지 그냥 무한히 뺑뺑이 돌리셔야 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한 반복문을 쓰실 때 언젠가는 이 반복을 끝내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 중괄호 안에 코드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한 반복문은 거의 항상 브레이크 세미콜론하고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브레이크 세미콜론? 0이 입력됐을 때 0을 입력했을 때에는 int num에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시점은 21번 행이죠. 따라서 21번 행에서 만약에 num이 0과 같으면 중괄호 생략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세미콜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요 int num들을 이 반복문 안에서 int num이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잡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값들이 입력이 될 텐데 그 값들을 모두 누적합, 그래서 누적해서 더해주겠습니다. 어떤 변수에? sum이라고 이름해 볼까요? 그러면 입력된 값을 sum에다가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총합을 26번 행에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요. 그러면 자, 이 밑줄 대신에 들어갈 게 sum이라는 변수의 값이죠. 자, 그래서 실행했을 때 0을 입력할 때까지 입력된 모든 정수들의 합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한 반복문과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반복시키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 이전 모듈에서
예제 코드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미 공부하셨던 누적합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모듈로 돌아가서 복습을 더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쓸데없는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도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복습하고 오시기 바래요. 자, 이제 연습 문제 5번 해설입니다. 무한 반복문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실행 결과를 보이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는 건데, 소지금이 주어지고요. 사용할 금액을 입력을 받아요. 계속 입력을 받아요. 언제까지? 돈을 다 쓸 때까지. 자, 그런데 소지금보다 더 큰 금액을 입력했을 때는 금액을 빼지 않고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금액을 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예외적인 처리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건 뭐냐면 소지금을 출력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만만한 게 머니죠. 그래서 머니라는 이름으로 해서 1만 원을 담아두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를 만들고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 눌러서 자동 임포트. 이제는 뭐 너무 쉬우시죠. 소지금을 먼저 출력을 하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무한히 반복해야 될 내용은 이런 문장을 출력하고 입력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히 반복을 한다 에서 먼저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 되겠고요. 인트 인풋으로 받을까요? 자, 이렇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입력을 했을 때의 반응은 세 가지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느냐, 아니면은 다 썼다. 자, 그 다음 소지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볼까요? 자, 먼저 돈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얼마가 남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지금은 머니라는 변수에 있죠. 머니에서 뭘 빼냐면 인풋을 빼야 되죠. 자, 그러면 sysout으로 소지금이 얼마가 남았다라고 출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4,000은 요 밑줄이 되겠고 이 밑줄 대신에 머니가 들어가면 되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소지금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if문으로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소지금이 입력한 값 이상이다 라는 상황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소지금을 다 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4,000원 남았을 때 4,000원 입력한 상황이요. 그러면 이제 빵원 남았다고 출력해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니하고 인풋이 같을 때는요. 이런 문자열들을 출력해 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ysout 역슬래시-n이 sysout 하는 문자열 안에서 여러분 이거 폰트에 따라서 원 기호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슬래시-n이 줄바꿈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하고 나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잡아주시면 무한 반복문 탈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혔다면 왼쪽 위로 가면서 반복문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복문 찾았죠? 브레이크는 그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니까요. 이 반복문 결국 중괄호를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2번이었죠. 그러면 3번은 뭐였죠? 소지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잘 보시면요. else라고 달아주시면 이게 바로 3번 처리를 해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머니하고 인풋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근데 풀다가 보니까 이 는이 여기에 포함이 됐죠. 여기에 포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 머니하고 인풋을 비교하는데 왼쪽이 더 크면 이거, 둘 다 같으면 이거.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소지금보다 입력한 값이 더 클 때요. 그럴 때에는 sysout 이런 문장을 출력해주고 소지금을 이 자리에서 머니를 껴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여기다가 continue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continue 세미콜론이 실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 반복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while문에서 continue가 쓰이면 이 조건식으로 가는데 continue가 없어도 이 문장 실행하고 나서는 반복문의 중괄호 끝났으니까 이 조건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로 와요. continue가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continue 세미콜론이라고 쓰시면 continue를 모르시는구나 라는 판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continue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만 쓰셔야 돼요. 네, 이 주석을 보기 좋게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자, 많이 쓰고요. 1,000원 남았네요. 그럼 2,000원 쓰겠다. 안 되고요. 1,000원 쓰겠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프로그램.
작성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구조를 잡으시기가 만만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셨으면 어려워하신 게 너뿐만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해되는 데까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반복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이 오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예전에는 안 풀렸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쉽게 풀린다 라는 정도로 계속해서 경험치가 쌓여가시게 됩니다. 반복하시면요. 그래서 무리해서 진도를 빼지 마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을 하세요. 사실 이 문제는 고급 문제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실제로 시켜보면 처음 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렸죠.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한 반복문을 떠올리시고 무한 반복문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세미콜론하고 함께 쓰게 된다. 그러면 무한 반복문을 쓰는 것까지 판단을 하셨어. 그러면 브레이크 세미콜론은 언제 써요? 돈 다 썼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할 내용은 요만큼이니까 무한 반복문 안에 여기까지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반응이 3가지잖아. 이 반응 3가지를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금액을 입력한 직후에 이 반복문 구조를 잡아주실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못하셨더라도 이 정도만 잡으셨어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셨을 때 압도당하시면 안 되고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참 좋고요. 하지 못하셨더라도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급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연습 문제 6번 해설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정수중을 보면서 포문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7의 배수가 아니면서 13의 배수인 수만 출력이죠. 그런데 continue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 continue의 사용이 좀 익숙하게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라는 게 의도구나.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continue를 사용하라는 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처음엔 조금 의도를 읽으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1부터 100까지가 출력이 되죠. 근데 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만약에 i가 7의 배수이면 continue. 그럼 어때요? 7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만 i가 출력이 되겠죠. continue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i++로 간다는 거 아실 거고 따라서 continue를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continue가 잡힐 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얘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아야 얘가 실행되는 거니까 출력이 되려면 i가 7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된 거야. 그 다음 13의 배수만 출력하려면 13의 배수가 아니라면 continue로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3의 배수가 아니라면 continue 세미콜론 잡는다 라고 하면 7의 배수일 때 위쪽으로 보냈고 13의 배수가 아니라면 위쪽으로 보냈으니까 12번행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7의 배수이면 안 되고 13의 배수이어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실행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의 배수가 아니면서 13의 배수이어야 되니까 13의 배수들 중에서 7과 13의 공통 배수인 91은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8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